자가검진에서 만져지면 무조건 가서 유방 초음파하고 유방 촬영해봐야 돼요. 유방암은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암세포는 먹고 살아요.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또 배불리 먹고 남은 걸 정서세포가 먹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암 환자들한테 나쁜 음식, 육가공식품, 소세지, 베이컨, 햄 같은 그 육가공식품은 세계 암학회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레드밋,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2군 A 발암물질이에요. 또 뭐냐면 튀긴 거, 자꾸 조리를 많이 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암세포는 탄수화물만 먹고 살아요. 물론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나쁜 탄수화물은 당주수가 높은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또 배불리 먹고 남은 걸 정상세포가 먹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이 뭐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잖아. 흰설탕, 흰밀가루, 흰쌀밥 이런 거는 먹자마자 혈당이 팍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패시티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 있는 암세포부터 배 터지게 먹고 정상세포가 먹으니 항암을 뭐하러 하나 이거지.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야. 이런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데 뭐하러 인슐린 맞고 당뇨약 먹냐 이거예요. 식이 조절을 하면 면서 당뇨 치료하거나 암 치료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짠 음식, 동물성 지방, 동물성 오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로우푸드, 신선한 야채.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음식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그럼 밑에가 제일 넓잖아.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어야 될 거. 이게 신선한 야채. 과일은 색깔마다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항산화, 항암, 비타민, 미네랄 막 있는데 문제는 과당이 문제인 거죠. 과일에 있는 당이 나쁜 거죠. 그래서 과일은 제철 과일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먹되 조금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좋은 성분을 먹는 것, 과당이 우리 몸을 해치는 시소 게임이야. 그래서 생화학적인 이점이 더 많을 수 있게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딸기가 좋다고 몸에 딸기 한 박스 다 먹어. 그러면 생화학적인 건 좋아지만 생리학적인 나쁜 점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화학적인 이점과 생리학적인 이점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곡류는 통곡을 먹어야지. 깎을수록 나쁜 탄수화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먹겠다 그러면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어라. 미국 거천센터에서는 귀리로 먹게 하고 우리나라는 현미를 먹는데 요즘 또 암 환자들 사이에 귀리 열풍이 많이 일었어요. 현미 귀리를 먹어라. 또 한편으로는 오트밀을 정제돼서 나오면 당이 많이 올라간다. 오트밀이 당지수가 60쯤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음식 재료는 혼합물이에요. 화합물이 아니고 화합물은 하나로 딱 바뀐 거잖아 성분이. 근데 음식 재료는 혼합물이에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식재료는 없다. 현미가 생각보다 당지수 높아요. 하지만 채식을 할 때 주요한 단백질 원이 되고 항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먹는다든지 뭐가 나빠서 이걸 안 먹,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야. 그건 편식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짜야 돼요. 암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 목표를 딱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일단 야채 샐러드를 한 접시 먹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밥 먹고 나물 먹잖아요. 네. 그건 순서가 바뀐 거야. 나물 먹고 밥 먹어야 돼. 야채는 80%가 식이섬유잖아. 식이섬유는 우리가 쪼개질 못해. 그러면 입에서 위에까지 가서 위에서 많은 시간을 절유해요. 그 다음에 현미를 먹으면 얘는 금방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 위에서 만나잖아. 당지수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만나면 평균이 되는 것보다 평균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지수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정말 기적의 음식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걸 만족시켜. 없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면서 상의해서 해야지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거 좋다고 해서 맨날 이것만 먹고 이거 나보다 안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는 보여줄게. 이게 JCO라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미국 동양학회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치면은 동양내과 의사들 항암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학회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학회지. 이게 대규모 논문이에요. 9년 생존율을 봤어. 하늘색이 가장 생존이 높죠. 하늘색이 뭐예요? 확실한 식이요법과 채식 유지의 규칙적인 운동을 동시에 한 그룹이 가장 생존이 높더라. 빨간색은 뭐냐면 식이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한 사람. 노란 거는 식이만 열심히 하고 운동 안 한 사람. 회색은 식이 운동 다 안 한 사람.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식이나 운동만 한 사람도 생존이 높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더라. 결국 식이와 운동을 동시에 한 사람만 생존율이 월등히 높더라. 두 번째,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졌던 암들. 그러니까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건 아니고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분인데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노란 거는 처음부터 비만한 유방암 환자고 파란색은 처음부터 날씬한 유방암 환자야. 그 사람의 사망률을 봤더니 어떤 그룹에서든지 간에 뚱뚱한 사람이 사망률이 높죠. 그러니까 뚱뚱할수록 지방이 많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재발 확률이나 암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 어떤 조건에서든 간에 뚱뚱하면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이 많아져요. 그리고 뚱뚱하던 날씬하던 사망률이 제일 낮은 그룹은 이거야. 식이와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 기본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건 또 뭐냐면은 파란색은 식이와 운동을 열심히 안 한 사람이고 노란색은 식이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야. 식이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월등히 사망률이 낮죠. 유난히 낮은 사람은 요 세 개지. 요 세 개에 비해서 요게 사망률이 높죠. 네. 식이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이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 수행체가 없어서 호르몬 치료를 못한 사람이에요. 유방암을 어떤 경로로 좀 많이 알죠? 요즘 이제 뭐 매스컴이나 의사 단체에서 자가 검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생리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만져보라고 많이 교육을 시켜요. 자가 검진에서 몽우리가 만져졌다. 네. 그런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아, 자가 검진에서 만져지면 무조건 가서 유방 초음파하고 유방 촬영해봐야 돼요. 아. 유방암이 호르몬 계통의 암이라서 유방암 환자들은 내가 특별히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좋은 점이 많다. 유방암은 거북이암이에요. 거북이암, 토끼암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행이 빠른 암이 토끼암이고 진행이 느린 암이 거북이암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빠른 것보다 느린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유방암 세포가 2개로 되는 시간이나 100억 개가 200억 개로 되는 시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암, 진행이 빠른 암은 뭐냐면 금방금방 쪼개지는 거야. 거북이암, 느림보암이라는 건 뭐냐면 한참 있다가 2배수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진행이 느리면 좋다. 근데 또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진행이 느리니까 다 오래 사세요. 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뭐 90%가 넘어요. 그래서 나쁜 게 뭐냐면 재발 환자가 제일 많아. 췌장암은 재발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생존기간이 짧으니까. 네.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유방암은 우리가 완치 판정 내리잖아. 재발하면 대부분 2, 3년 안에 재발해요. 근데 유방암은 거북이암이라서 5년이어도 재발 많이 해요. 내가 본 가장 늦게 재발한 사람은 20년 만에 재발한 사람이에요. 21살 때 유방암으로 치료 다 끝났어. 결혼도 하고 애 낳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41살 때 다 재발한 거야. 이 사람은 멘붕이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 나잖아요. 그래서 늦게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건 나쁜 점이에요. 유방암 환자 중에서는 수술 안 하고 자기가 식이요법으로 나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골마 터져오는 사람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아유 그냥 몰라 그냥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서 회피해서 검사 안 한 사람은 2년 전후가 되면 염증성 유방암이 돼요. 그러면 유방의 한 부분이 푹 파이는 경우도 있고 푹 파이고 이쪽은 또 암이 자라가 툭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울퉁불퉁해지거나 오른쪽 왼쪽이 다르거나 비대칭이 되거나 더 심해지면 이제 분비물이 나와요. 젖을 만드는 관, 유관에 암이 생기면 네. 분비물이 나오는 거지. 임신을 안 했는데도. 그리고 또 심하면 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빨개지고 그리고 심하면 흉벽에도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게 달려있고 등에도 달려있고 빨개. 그러면서 더 심해지면 이제 그게 진물이 나오는 거지. 그걸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심하면 이게 이제 막 기저귀를 여기다 대야 돼. 그 정도. 그럼 막 생선 썩는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막 식이요법하고 막 수술 안 하고 보완대책에만 매달린 사람은 한 3, 4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기간을 더 늘려줄 뿐이지 암은 절대적인 치료가 수술이에요. 일단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재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 대학에서 하는 항암이나 방사선도 차트를 보면 수술은 절대적인 치료고 항암은 수술 후 보조 항암, 방사선은 수술 후 보조 항암, 아니면 수술 전의 암은 수술 전 선행 항암, 항암이나 방사선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수술이 절대적인 치료고 그 다음에 보조 항암 방사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발이나 이걸 막아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보완 대책을 하는 게 이게 치료의 원칙이에요. 근데 수술 건너뛰고 항암 건너뛰고 보완 대책만 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북한군이 지금 탱크 몰고 막 내려와.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막 포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땅이 다 망가져. 왜 수술 항암 안 해요? 그러면 내 면역 시스템이 다 망가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칼하고 창으로 싸울 거예요. 그럼 북한군이 탱크로 오는데 내가 칼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겨요. 북한군이 탱크 몰고 오면 우리는 대전차포 미사일 쏘아서 일단 후퇴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을 국토 재건 사업을 해서 다시 해독을 하고 면역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쳐내려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 싹을 잘라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거북이암이라서 오래 산다. 나쁜 점은 그래서 재발 환자가 많다. 재발도 늦게 할 수 있다. 이건 나쁜 점이다.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관계가 많다.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공이 대장기장암이라는.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반 이상이 이미 비만하신 분이고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고 자기가 있든지 가족 중에 반드시 그게 있다. 그래서 이런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과 동시에 대사증후군도 같이 조절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암을 포함해서 합병증에 걸리기 좀 그렇지. 쉽겠네요. 대학병원은 네. 암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만 관여를 해요. 아, 중간이 없어요. 검사만 해.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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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했네? 폐로 전이 갔네? 그러면 항암합시다 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환자가 분노하는데 유방암은 반대야. 젊은 유방암은 예후가 안 좋아. 20대 유방암 조심해야 돼요.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재발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유방암은 40, 50대보다 더 예후가 좋지 않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방세포에 수용체 검사를 해요. 모든 세포는 그 세포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려면 열쇠 자물쇠가 맞아야 돼. 네. 이 A라는 약에 어떤 호르몬이 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그 열쇠가 딱 따고 들어가야 돼. 여성 호르몬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가 있냐 없냐하고 허투루하는 거가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가 있냐 없냐는 연구요소가 4개가 나오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4명 중에 3명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호르몬 치료라는 걸 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자꾸 유방세포를 자극하면 유방세포가 커지거든. 네. 그러면 남아있는 암세포도 자극하면 암세포가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차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거나 심한 경우는 난소를 절제하기도 해요. 호르몬을 생산을 못하게 하는 약을 쓰거나 이게 여성 호르몬과 분자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얘를 먹으면 유방세포에 얘가 가서 다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여성 호르몬이 들어갈 기회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허투루하는 수용체가 있으면 이거는 없을수록 좋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 유방암 환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허세틴이라는 또 표적 치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성 호르몬 치료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성 호르몬도 양성인데 허투도 양성은 둘 다 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허투 수용체만 있어. 그럼 허세틴만 해야 돼. 한 달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번째가 문제야. 삼중 음성이라고 그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없고 허투 수용체 3개가 없다. 삼중 음성이야. 삼중 음성은 표적 치료 의저인 허세틴도 못하고 호르몬 치료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암처럼 예방을 막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 삼중 음성 유방암은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거북이암이다. 좋다. 재발이 많다. 이건 나쁘다. 다른 암은 2, 3년 안에 재발하는데 이거는 늦게도 재발한다. 이것도 나쁘다. 좋은 점은 재발하면 항암으로만 치료하는데 다른 암보다 오래 항암 치료를 하고 생존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점이다. 대사증후군과 같이 오는 암이다.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암, 남녀공이 대장기장암이다. 그래서 이런 암들은 암 환자들은 대부분 비만하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암을 치료하면서 예방하면서 대사증후군도 같이 치료와 예방을 해야 된다. 특히 식이와 운동과 체중 조절이 다른 암보다 더 중요하다.